전동 킥보드나 아니면은 전기 오토바이, 그 다음에 전기차, 이게 충전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충전 방식은 소위 그 배터리를 여러 개로 분할해서 이걸 쪼개가지고 동시 충전하는 충전 구조를 가지고 약간 콘센트 방식으로, 콘센트 집안에 있는 콘센트 방식으로 이렇게 배터리마다 이렇게 있다 그러면 콘센트에게 꽂는 방식으로 해갖고 전기 충전소나 가정에서 충전을 할 때 거기 전기가 흘러 들어오면 동시에 분할을 해서 여러 개의 전기 배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현재는 전기차라 그러면 한 8개 정도로 분할을 해서 격벽 처리를 하고, 그 하나를 각각 격벽 처리를 해갖고 이렇게 이상 과열이 일어나면 그 부분을 전기도 단락시키고 산소도 차단시켜서 발열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여름에는 뭐 더울 때는 이렇게 시원하게 냉풍, 겨울 때는 그게 성능의 저하됨으로 온풍을 일으켜서 이것을 성능을 저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주차를 하고 나서도 이것을 일정 부분 온풍을 불어줌으로써 밤새 내내 추워지는, 그래서 시동이 잘 안 걸리거나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전 세계적으로 제가 최초로 했고 YTN에서 어떤 업체가 이걸 하시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는 부분입니다. YTN.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 이것을 전기 충전 방식으로 배터리가 8개다 그러면 그 안을 다시 4분의 1, 8분의 1, 6분, 16분의 1, 업체에서 몇 분의 1로 하시든 쪼개가지고 순식간에 동시 충전하는 그런 기술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전기 충전뿐만 아니라 휴대폰이라든지 각종 모든 부분에서 신호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이렇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를 도둑질하는 것이 되죠. 휴대폰 충전, 전기창 충전, 그 다음에 킥보드 충전, 그 다음에 전기 오토바이 충전, 드론 충전,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방식에 해당되겠습니다. 각종 배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형태의 가전제품도 이런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분할을 해 놓냐? 그것은 속도를, 변속기 같은 걸 없애버리고 구조가 단순해 줍니다. 전기 양을 가지고 속도를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그 화목연료다 그러면, 화목난로다 그러면 펠럿을 적게 넣으면 많이 타느냐? 적게 넣으면 적게 타고 많이 탄다. 전기 양을 적게 넣으면 적게 타고 많이 넣으면 많이 타고. 그럼 휘발유도 마찬가지다. 휘발유도 적게 넣으면 적게 타고. 휘발유, 경유, 수소, LPG 가스, 모든 부분이 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로봇 움직이든지 이런 전기로 움직이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전기 양을 통제해서 속도를 조절하거나 파워를 조절합니다. 전기 양을 통제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기 양을 통제해서 속도를 변속기 없애버리고 하는 모든 방식이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그런 방식이 되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방식은 전기선을 두께를 조절해 가지고 속도를 조절하는 부분입니다. 전기양을 틀리게 흘려서 보내주는 전기 중앙 통제 장치에서 전기양을 틀리게 해서 보내줍니다. 또는 전기의 선을 어떤 데는 두 개로 보내, 어떤 데는 3개로 보내줘, 어떤 데는 4개로 보내줘, 이렇게 전체 이렇게 보내주려면 그런 방식도 있어요. 전원 공급 장치에서 각 부품에 필요한 만큼의 전원 숫자를, 이렇게 루멘스 4.0이다 그러면 CBF 그렇게 4.0 SQ 이 정도로 되겠죠. 이렇게 예를 들면은 실제 그거는 이제 거기서 업체에서는 사용은 않겠지만, 그거다 그랬을 그것을 한 가닥으로 가든지 두 가닥으로 가든지 세 가닥으로 가든지 네 가닥, 5가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원 공급 장치를 통해서 각 부품에 필요한 만큼의 전류를 흘려보내주고, 그런 구리선, 일종의 구리선의 가닥수를 여러 개로 늘려서 하는 것은 절연 구조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것이 파동식으로 움직이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전기를 또는 전기선 가닥수를 절연 구조를 갖지 않은 제 구리선을 4개로 늘렸다가 2개 줄이면 변압 구조가 돼. 이런 간단한 변압기도 만들어. 이런 형태의 변압기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전원 공급기를 이런 형식으로 만드시면 전선의 가닥수를 틀리게 해가지고 전력을 틀리게 하거나,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가지고 전류양을 통제해서 보내거나, 이건 전부 다 제 방식이라는 것을 전기차, 모든 형태의 전원 공급기는 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전 세계에 있어서 인류 최초일 겁니다.
이거 이제 하시면 반도체에서도 이 똑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 있어요. 휴대폰 충전에서도 똑같이 사용을. 휴대폰 충전뿐만 아니라 거기서 전류를 공급하는 모든 체계에 있어서 컴퓨터도 그렇고 다 이 방식을 채택할 겁니다. 이 기술 도둑질 하시면 참 전 세계 도둑질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 전류량을 통제해서 각 부품을 틀리게 보내서 전류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제 방식을 사용하시면 이것은 반드시 지적재산권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는 그럼 전류를 어떻게 해서 양을 통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배터리를 분할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속도를 달릴 때는 그렇죠. 배터리 하나를 좀 속도를 높일 때는 2개에서 전류를 들어옵니다. 속도를 높일 때는 3개 또는 4개에서 여러 개의 배터리에서 전류량을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에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 병렬 방식은 일종의 과학적인 사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몇 개의 배터리에서 들어오더라도 전선이 얇기가 딱 하나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정체 상태, 전류가 정체 상태에 이르러서 그 전류가 이 전선 구조가 얇기 때문에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열도 생기게 되고. 그럼 이 전선을 두껍게 만들어서 배터리가 2개에서 3개에서 4개, 5개, 6개, 7, 8개에서 들어오든지 두껍게 만들어서 다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모든 전류가 강하게 흘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그렇죠. 전기를 다 수용할 수 있겠죠. 또 하나의 방식은 속도를 조절할 때 모터에 이제 들어가는 직전의 선이 차선으로 얘기를 하자면 8차선 로맥스 4.0이다 그러면 CBF 4.0 SQ 정도에 되겠죠. 이것을 하나짜리를 저렴 구조를 갖지 않은 8개나 몇 개로 늘렸다고 합시다. 8개든 16개든 32개든 상관없습니다. 4개든 회사 맘이에요. 전선의 숫자를 늘린 거. 그럼 이게 파동 방식의 전기로 바뀌게 되면 파워도 세집니다. 이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숫자를 도로로 얘기를 하자면 각 지선에서 여러 군데서 배터리가 이제 지선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여러 군데 도로에서 들어오는데 수용 구조가 도로가 좁으면은 정체 상태가 생기죠. 교통 정체. 그럴 때 도로의 폭을 넓히는 겁니다. 8차선으로 넓히면 그러면 여러 군데서 도로에서 들어와도 막힘없이 흐르겠죠. 근데 도로에 차선이 없으니까 굉장히 서로 중구난방 막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럼 차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러면 도로 8차선으로 늘린 구조는 전선을 두껍게 만드는 구조가 되고 차선을 그어놓은 구조는 그럼 로맥스 4.0 CBF 4.0 SQ라 그러면 이거를 8개로 늘려주면 저렴 구조를 갖지 않으지. 그렇죠. 전류가 그걸 타고 흐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반도체나 모든 부분에서 신호 처리 부분에서 통신 구조도 이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기의 어떤 그 파워를 모터 부분에 들어가는 파워를 전기선의 가당수를 이용해서 전원을 공급하고 배분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하시거나 신호를 공급 신호를 그렇죠. 신호를 갖다가 이렇게 여러 개 선을 만들어 갖고 신호를 갖다 입출력하는 다중 입출력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반도체 설계 방식은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인류 최초로 만들어 놓은 이게 병렬 방식이거든요. 기존의 병렬 방식은 전기선이 하나였어요. 저는 전기선을 여러 개로 늘린다는 저렴 구조를 같이 하는. 그러면 배터리 여러 군데에서 들어와도 정체 상태 없이 8차선으로 도로를 늘린 거기 때문에 파워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그 파워는 심지어 저렴 구조를 같이 해놓은 채 구리선의 가당수를 늘려놓으면 이렇게 파동식으로 흐른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런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어디서도 사용할 수 있냐면 동축 케이블에도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광섬유 선에서도 똑같이 이걸 가지고 빛의 신호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레이저 가공기, EUV 장치에서도 이 기술 구조를 똑같이 가질 수 있습니다. 신호가 이제 똑같은 굵기의 구리선이 될 수도 있지만 틀린 굵기의 구리선은 좀 더 강력한 파동 방식의 펄스 방식이 주파수 방식이 유선 안에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보통 일정 구간을 이런 방식을 선의 구조를 로맥 4.0이다 그러면 8개로 늘렸다면 일정 구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선의 두께를 두껍게 하든지 아니면 전선의 가닥수를 저렴 구조를 갖지 않은 채
늘려놓으면 여기서 이거 자체가 카패시타가 된다는, 전력을 충분히 공급하는 카패시타가 되어서 반드시 전기 자동차, 킥보드, 전기차, 모터가 들어가는 모든 부분, 로봇, 그다음에 드론, 비행체, 가정용 모든 것, 전기의 파워를 이런 식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모터에 들어가는 직전에 이선이 들어가게 되면 파워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모터도 서로 굵기가 똑같은 것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굵기가 틀린 것이 들어가면 그것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들어갈 때 선에 가닥수에 동그랗거나 네모나게 인위적으로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서 전력을 증폭화해서 일종에서도 그 부분이 두터운 부분이 카패시터 역할을 하게 한다면 이건 반도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일반 전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전기선 구조 한전 같은 데서 송출할 때 굉장히 여러 개 넣을 수도 있어요. 몇 개를 넣든지 이렇게 증폭 구조가, 전기 증폭 구조가 되는 카패시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3D 반도체다 그러면 중국에서 트랜지스터로만 구성된 3D 반도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술을 사용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럼 어디선가 카패시터 역할을 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구리 회선을 따라서 두터운 부분을 이렇게 거기다가 두텁게 만들어 동그랗거나 네모나거 어떤 모양이 뭐든가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서 카패시터 역할을 하겠다 이 뜻이잖아요. 그것은 제 기술 구조를 침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은 이제 그 기술 구조를 설명 안 했어요. 내 기술이니까 제가 아는 겁니다. 모터에 들어가는 연구 자석도 서로 두께가 틀린 여러 겹의 이렇게 연구 자석들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원통형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형식으로 들어가도 이렇게 모터 부분에 들어가는 연구 자석은 서로 굵기가 틀린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들이 들어갑니다. 이건 전동기 모든 형태의 전동기에는 다 들어갑니다. 전동 킥보드, 전기 오토바이, 전기차, 전기 드론, 그다음에 가정용 모터, 가정용 이렇게 청소기, 가정용 가정 이렇게 믹서기, 냉장고, 모든 형태의 모터 부분, 산업 부분의 모터 부분에는 안 들어갈 게 없어요. 이것은 전 세계 인류 최초로 만들어낸 그래서 기술 구조 특허고 이것을 기술 도둑질 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류 최초로 만든 기술이기 때문에 이것 기술 자체가 수십조의 기술들입니다. 이거 독점한다면 저한테 사가지고 독점을 하게 된다면 전 세계로부터 기술료를 다 받아들이겠죠. 마치 퀄컴이 그 기술 구조를 해가지고 전 세계로부터 기술료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ARM이 이렇게 기술 구조를 그냥 지적재산권만 형성해가지고 전 세계로부터 기술료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기술료를 계속 받아들일 수 있는 엄청난 기술들입니다. 매우 구조가 단순하면서도 획기적인 그런 기술이라 부품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다른 부품들 변속 가정 자동차다 그러면 변속기를 없애버리는 전기 전동기도 이렇게 전류양을 통제해서 이렇게 전동 킥보드 같은 것도 전동 오토바이 같은 것도 드론이나 전동 비행체 같은 거 전류양을 통제해서 속도를 조절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연소실을 가진 비행체다. 그럼 연소 구조를 가진 자동차다. 그럼 연소 구조를 그것도 연료양을 통제해서 연료양을 틀리게 해서 좌우로 조향 장치를 오른쪽에 연료를 많이 투입하면 비행체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길고 왼쪽으로 연료양을 많이 투입하면 왼쪽으로 길고 연소실조차도 그렇습니다. 연소 방식의 이런 추진 방식도 그것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그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휘발유를 속도를 조절할 때 변속기 없애버려 연료양을 통제해서 가령 예를 들면 대중소다 노즐을 하든지 아니면 중앙에서 이렇게 연료를 공급하는 어떤 방식 형태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겠죠. 방식은 그래서 연료양을 통제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기술이 들어가면 그것은 제 기술입니다. 휘발유, 경유, LPG 가스, 수소, 산소 모든 게 다 그럼 이것은 제 기술 구조를 도둑질하는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더 좋은 방식은 그렇죠. 그 휘발유하고 산소를 결합해 주는 겁니다. 휘발유 온도를 높여주고 산소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이 따로 있고요. 그것을 둘이 딱 쓸 분량만 섞어줍니다. 그래서 각 연소실로 틀리게 배분해 줍니다. 같이 배분해 줘도 되고요. 이런 방식을 선택합니다. 경유도 똑같고 수소도 똑같습니다. 파워를 높이려고 할 때는 산소량을 좀 더 높여주면 됩니다. 드론에서도 똑같이 이런 방식은 연소 방식의 드론 추진 비행체도 이것도 똑같은 나사에서도 쓰시면 안 됩니다. 나사도 쓰시면 도둑질 하시는 것이 되십니다. 기술 도둑질. 나사가 됐든 어디든 삼성이 됐든 LG가 됐든
또는 SK가 됐든 현대기아차가 됐든 이런 기술을 쓰시면은 제 기술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포스코가 됐든 배터리를 생산하는 모든 업체들이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구조에 해당합니다. 휴대폰을 생산하시는 모든 기업들, 반도체를 생산하시는 모든 기업들이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를 도둑질하는 것이 되십니다. 전동 킥보드를 일단 기술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요. 현재 있는 전동 배터리에다가 발 양옆에,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렇게 한 발로 이렇게 딱 이렇게 가려 그러면 피하기도 어려워요. 피하기도 어렵고 두 발로 오토바이처럼 이렇게 딱 가는 게 좋습니다. 두 발로 양쪽으로 가로로 서가지고 그냥 한 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한 발로 이렇게. 근데 이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골반도 틀어지고 골반이 틀어지죠. 한쪽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오토바이처럼 양쪽의 발을 이렇게 딛고 가려 그러면 접었다 폈다 하는 구조를 가져야 되겠죠. 충분히 체중을 지탱을 해주려면 그러면 거기다가 체중을 지탱하게끔 세 줄로 영수절 구조로 같은 뭐가 됐든 딱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발을 갖다가 가로로 둘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다 그러면 좌표 방식의 내비게이션. 전 세계를 수백조 분의 1로, 수천조 분의 1로, 수백조 분의 1로 쪼개고 또는 미국이다 또는 한국이다 그러면 다시 수십조 분의 1로 쪼개겠죠. 가로 세로로 나눠서 좌표로 표시합니다. 숫자로. 상충, 높이다 그러면 1cm 단위로 하시든지 위로 역시 가로 세로로 쪼개가지고 그것도 숫자 방식으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바닷속도 가나 바닷속도 좌표 방식으로. 바닷속 해수면 그러니까 지표면에 있다 밑으로 해수면이겠죠. 밑에 깊이를 1cm 단위로 하셔가지고 좌표 방식으로 가로 세로로 나누셔도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좌표 방식의 어로 탐지기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좌표 방식의 내비게이션, 좌표 방식의 지도 맵 자동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다 이제 자동차다, 전동 킥보드다, 전기 오토바이, 전기 드론, 비행체다. 그럼 뭐가 배다, 항공기다. 움직이면은 자기 스스로 그 좌표를 스스로 인식하고 거기에 어떤 바닷속에 어떤 장치를 놔뒀다. 그러면 그것과 통신 구조를 가지잖아요. 그러면 그 좌표 방식에 그 바닷속에 뭘 떨어뜨려 놓으면 그 좌표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숫자로 그것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뭐 비행기가 됐든 비행차가 됐든 일반 자율주행 차가 됐든 자율주행 로봇이 됐든 전파를 갖다가 여러 각도로 쏴가지고 앞에 전진하는 또는 360도로 쏠 수도 있어요. 비행체 같은 경우는 위아래도 쏠 수 있고 동시에 사람이 인식하는 것처럼 전후 좌우 위아래를 동시 인식을 하는 겁니다. 비행체 같은 경우 드론이다 비행체 그것도 이제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영상으로 나중에는 영상으로도 표시되겠죠. 영상으로 표시합니다. 자율주행 로봇이다 그러면 그것을 좌표로 상대방의 위치를 이렇게 전파를 보통 전파를 이렇게 쏴가지고 되돌아오는 방식이잖아요. 제 방식은 그것이 아니라 전파를 내가 어느 정도로 보냈는데 전파가 중간에서 닿으면 그렇죠. 소멸이 되거나 뭐 이상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소멸되진 않죠. 보통 튀겨져 나오는데 이상 반응을 보이면 여기서부터 전파를 쏜 전력량 이런 것들을 계산해 갖고 거리를 계산합니다. 그럼 스텔스 전투기 같은 것도 쉽게 탐지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여러 군데로 그 진행 방향을 따라 여러 개를 전파를 쏘면 진행 방향, 동서남북 진행 방향과 앞으로 예상 도달 지점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사 레이더도 그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A, B, C, D 예상 도달 지점 몇 분 후에 앞으로 진행했을 때, 좌우로 진행했을 때, 위아래로 갔을 때, 뒤로 빠꾸 했을 때 이런 예상 지점들을 계산해서 거기다가 미사일을 쏘든지 아니면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의 예사레다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자율주행 로봇도 좌표 방식으로 공간을 공장이다, 호텔이다, 어디다 그러면 좌표 방식으로 가로 세로로 그 공간 자체를 좌표 방식으로 인식을 하고 이렇게 1cm 단위로 해서 높이까지 계산하고요. 물건의 위치를 정확하게 좌표 방식으로 인식을 합니다. 좌표 방식 인식하고
자율주행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움직임 경로도 좌표 방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뭐 기존에 이렇게 도로선을 따라서 이렇게 딱 움직이는 게 아니고 좌표 방식으로 이렇게 갔다 이렇게 피해서 갈 수도 있겠죠. 사람이면 좌표 방식으로 그렇죠. 좌표 방식으로 하면 잘 뭐 드론이다 그런 것도 이렇게 자율주행 차량이다 그러면 그렇죠. 이게 차량이 진행하면 사람처럼 이렇게 운전하듯이 좌표 방식으로 우로 몇 번, 그다음 앞으로 몇 번 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피의 기동을 할 수도 있고요. 드론도 그렇고 좌표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제 방식은. 이 기술 구조는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전동 킥보드가 됐든 뭐가 됐든 전동 오토바이 됐든 전동 드론이 됐든 드론 비행체 또는 어떤 뭐가 됐든 간에 이것은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행체다 그러면 동서남북 전후좌우겠죠. 전후좌우 위아래에다가도 연소 구조를 가져서 연소 방식이나 프로펠러 방식이나 여러 군데 그 연소하는 연소실을 놔가지고 추진하는 이거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 이렇게 사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술 구조를 가진 비행체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를 도둑질하는 것이 되십니다. 그것은 블레이드를 없애는 방식입니다. 블레이드가 있으면은 그렇죠 무거워서 갈 수 없죠. 현재 있는 전투기 같은 거는 블레이드 때문에 사방에 이렇게 여러 군데 엔진을 둘 수 없죠. 연소실을. 그러나 제 방식은 블레이드를 없애버리고 압축 공기를 여러 군데서 빨아들여서 압축 공기를 각 연소실에 배분을 하고요. 수소, 산소다. 그러면 수소를 온도를 높이고 산소를 온도를 높이는 공간이 따로 있고 각각 그것을 온도를 높여서 딱 쓸 분량만 섞어준다는 거죠. 연소 방식이면 그 블레이드가 비행체를 추진하게 하느냐, 아니면 연소 불꽃이 그것을 추진하게 만드느냐의 문제라고 얘기했죠. 블레이드 없애버리고 압축 공기를 통해서 공기를 배분하고 수소산소 자체다 그러면 수소산소 자체가 이렇게 사실 공기잖아요. 공기이기 때문에 조금만 압축 공기만 넣어주기만 하더라도 파워가 세지거든요. 파워를 좀 더 세게 하려면 산소를 집어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약간 원자력 추진을 하려고 그러면 우라늄 분말을 좀 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높은 온도가 필요한 거로 산소를 양을 좀 더 높여가지고 좀 더 높은 온도를 넣고 거기다가 우라늄 분말을 굉장히 미세한 분말을 뿌려주면은 그렇죠. 이게 원자력 추진 연소가 방식이 돼요. 나사에서도 이거 쓰시면 제 기술 구조를 도둑질하는 것이 되십니다. 앞에다가 4개 둘 수도 있고 연소실을 뒤에다가 4개 둘 수도 있고 그다음 위에다가 4개 둘 수도 있고 아래에다가 4개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앞, 뒤, 위, 아래로 연소실을 점화하기만 하면 그쪽으로 불꽃이 나오는 거로 어디든지 사방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압축 공기를 사방으로 내뿜어서 압축 공기를 진행하는 방향을 따라서 압축 공기를 뿜어서 초공동 어뢰처럼 마찰열을 없애가지고 움직이는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또는 압축 공기를 여러 겹으로 쏴가지고 뭐 두꺼운 것도 있을 수 있고 회전 방식도 있어 여러 겹으로 쏴갖고 마찰열로부터 기행 비체를 보호하는 방식은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또는 잠수함이라든지 어뢰도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겹으로 쏜다는 거죠. 현재 있는 공기 부양정도 여러 겹으로 길이를 틀리게 해가지고 여러 겹으로 공기 부양정을 쏘아가지고 만드는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뭐 유교선 같은 데도 이 기술이 사용될 수 있겠죠. 압축 공기를 여러 겹으로 해서 내뿜어서 바다 위를 떠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소 방식이다. 수소, 산소뿐만 아니라 무엇을 연소를 하든지 휘발유도 좋고 항공유도 좋습니다. 사방에 사선으로 내뿜어 가지고 땅을 태우지 않고 이렇게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는 기술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프로펠러 조향 장치를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비행체에서 전기양을 틀리게 해가지고 프로펠러 양을 오른쪽에다 많이 주면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에다 많이 왼쪽으로 갑니다. 이런 방식으로 조향 장치를 전류양을 틀리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조향을 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나사가 됐든 어디든 제거 기술 도둑질 하시는 것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약간 사선 구조로 내뿜는 이런 구조, 사선 구조로 프로펠러가 됐든 연소 분사 방식이 됐든 내뿜으면은 비행기체를 밑으로 가라앉잖아요. 무게 때문에. 그럼 그걸 비행기체를 무게를 위로 뛰어 올려주고 앞으로 진행하는 구조를 갖는다면 사선으로 분사 연소하는 구조를 가지게 되면은
몇 개를 두든지 간에 그러면 이제 비행체가 앞으로 위로 뜨면서 앞으로 나가는 추진력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력과 추력을 동시에 갖는 이런 신기한 추진 구조를 가진 사선으로 추진하는 이런 기술 과제를 연소 방식의 프로펠러도 가능합니다. 프로펠러도 무게를 띄우기 위해서 사선으로 분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프로펠러에 하나의 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가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선풍기 날개인데 프로펠러하고 상관없이 축은 하나인데 이 프로펠러가 사이즈가 틀린 것이 여러 개가 있으면 강력한 파워를 이깁니다. 2개가 됐든 3개가 4개가 됐든 몇 개가 10개가 됐든 상관없어요. 회사 마음대로입니다. 하나의 축에 동력만 있으면 그걸 돌릴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의 좀 헬리콥터처럼 크게 안 해도 이런 작은 거라도 파워가 세진다는 거죠. 이런 방식의 드론 추진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선풍기도 이런 방식으로 하시거나 환풍기도 이런 방식으로 하시거나 냉각 장치 컴퓨터 냉각 장치와 기계 부품에도 그렇게 회전 날개 돌려서 냉각을 하실 때 그렇죠. 프로펠러 사이즈가 틀린 것을 하나의 축에 여러 개 감아 넣는 그런 하시면 제 기술 구조를 나사가 됐든 어디든 다 제 거 기술 도둑질하는 것이 되신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날개에는 이 프로펠러 날개는 이쪽이 안쪽 밑에 쪽이 좀 더 약간 두터워야 되고 얇은 이런 식으로 날개 보조 날개들을 둬요.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오래 써도 보조 날개들을 둬가지고 보다 강력한 추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프로펠러를 앞, 뒤, 위, 아래로 나가지고 분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펠러의 방향을 앞과 뒤, 위, 아래로 나가지고 그것을 전후, 좌후, 전후로 움직이거나 위, 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조. 또는 연소 방식이다 그러면 옆에도 달 수도 있겠죠. 연소 방식이면 옆에도 달 수 있게 만들고 프로펠러도 옆에다가 옆구리에다 딱 비행체 옆에다 바라면 그것도 이제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옆에다 달아가지고 뒤에다 달아갖고 하든지 옆에다 이렇게 밑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 이렇게 하면 아래로 갔다 위로 올라가는 이런 조향 장치가 되겠습니다. 분사실도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고요. 또는 프로펠러 방식도 이런 식의 이제 조향 장치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를 침범한 것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 자동차에도 각 모터를 전후 좌우 그러니까 앞에 2개 뒤에 2개 모터를 달아가지고 각각 회전수를 틀리게 전기양을 공급해서 변속기가 없는 구조가 되고 인류 최초로 변속기 없는 전기양을 통제해서 변속기를 만드는 이런 자동차를 조향하는 이런 장치도 그렇죠. 제 기술 구조입니다. 어떤 누구도 만들지 않았어요. YTN에서 어떤 업체가 하시던데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소송하지 않아요. 저한테 상하신 분이 소송하실 것입니다. 어제 전세계 방송에서 혹시라도 방송을 하면 이것이 그렇죠.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들었다면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소송하지 않아요. 나중에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